서울 마포구 도심 한복판 빌딩 숲 사이 작은 도시농업 체험장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새벽 6시 68세 강민호는 낡은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정년 퇴직 후 2년 그에게 남은 건 텃밭 12평이 전부였습니다. 아내를 잃고 혼자가 된 지 5년 사람들은 그를 괴팍한 할아버지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토마토 모종에 물을 주고 상추를 다듬고 고추가지를 받쳐주는 일상이면 충분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옆 텃밭에 누군가 왔습니다. 66세 윤미숙 헤어 디자이너로 40년을 일하다 은퇴한 그녀는 남편을 3년 전 먼저 보냈습니다. 빈집이 너무 넓어서 혼자 먹는 밥이 너무 많아서 텃밭을 시작했습니다. 미숙은 호미도 제대로 못 잡았습니다. 삽질 한 번에 헉헉거렸습니다. 민호는 그런 미숙을 힐끔 보며 코웃음 쳤습니다. 저러다 일주일도 못 버티겠군. 그런데 미숙의 토마토 지지대가 자꾸 민호의 텃밭으로 넘어왔습니다. 참다 못한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아니, 경계선도 못 지킵니까? 미숙도 지지 않았습니다. 토마토가 햇빛을 찾아가는 건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의 첫 만남은 그렇게 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숙은 매일 나왔습니다. 비가 와도 더워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끈기가 있네. 어느 날 오후 미숙의 가지 모종이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못 본 척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눈이 갔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줘서 뿌리가 썩고 있었습니다. 결국 민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물 그렇게 주면 다 죽어요. 미숙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민호는 투덜거리며 자신의 텃밭에서 모종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심어보세요. 물은 3일에 한 번, 흙이 마를 때만. 미숙은 얼떨결에 모종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민호는 지나가는 척하며 미숙의 텃밭을 확인했고 미숙은 일부러 모르는 척 질문을 던졌습니다. 상추는 언제 수확해야 해요? 고추 겨수는 뭐예요? 민호는 귀찮은 듯 대답했지만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의 텃밭 한 구석에는 아내가 좋아했던 들깨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매년 심지만 수확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으니까요. 미숙도 자신의 텃밭에 남편이 좋아했던 쑥갓을 심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그리움을 흙 속에 묻으며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5월의 어느 토요일, 텃밭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민호는 비옷을 입고 급히 텃밭으로 달려갔습니다. 토마토 지지대가 무너질까 걱정됐습니다. 도착해보니 미숙도 와 있었습니다. 둘은 말없이 서로의 텃밭을 도왔습니다. 민호가 미숙의 지지대를 고정하고 미숙이 민호의 고추를 덮개로 보호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일을 마치고 두 사람은 텃밭 옆 정자에 앉았습니다. 민호가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꺼냈습니다. 마침 2개 가져왔네요. 미숙이 웃으며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차를 마시는데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아내도 비 오는 날 좋아했어요. 이런 날 텃밭 일하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남편은 제가 흙 묻히는 거 싫어했어요. 손이 거칠어진다고. 그래서 못했죠, 살아생전엔.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아픔을 나눴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 남편을 보낸 외로움,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뜸한 서운함. 말하다 보니 비가 그쳤습니다. 하늘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미숙이 감탄했습니다. 와, 무지개다. 오랜만에 보네요. 민호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점심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텃밭은 초록으로 가득했습니다. 민호의 토마토가 빨갛게 익었고 미숙의 오이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어느 날 미숙이 수확한 오이를 들고 민호에게 왔습니다. 이거 좀 드세요. 너무 많이 열렸어요.
민호는 토마토 몇 개를 담아 건넸습니다. 저도 드릴게요. 집에서 미숙은 민호가 준 토마토로 샐러드를 만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눈물이 났습니다. 달았습니다. 정말 달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먹고 싶었습니다. 민호는 미숙이 준 오이를 썰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초고추장에 찍어 먹었습니다. 아삭했습니다. 너무 아삭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동시에 물었습니다. 맛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서로 수확물을 나누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민호는 상추를, 미숙은 깻잎을 서로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미숙이 물었습니다. 내일 제가 점심 싸올게요. 같이 먹을래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미숙은 김밥을 직접 말아왔습니다. 민호는 수박을 썰어왔습니다. 정자에 앉아 함께 점심을 먹는데 오랜만에 밥이 맛있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항상 남았는데 오늘은 모자랐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배부른 것보다 마음이 더 따뜻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먹는 밥,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8월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텃밭에 다른 사람들은 오후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호와 미숙은 매일 나왔습니다. 서로를 보러. 어느 날 오후 미숙이 쓰러졌습니다. 열사병이었습니다.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미숙 씨, 미숙 씨. 그는 그녀를 그늘로 옮기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병원에서 미숙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눈을 뜨니 민호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정말 많이. 미숙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할 건 뭐. 당신이 아프니까 제가 더 아프던데요. 그 말에 미숙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없으면 제 텃밭도 의미가 없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매일 텃밭에 나간 건 작물 때문이 아니라 그녀 때문이었다는 것을. 미숙도 고백했습니다. 저도요. 당신을 보러 매일 나갔어요. 텃밭은 핑계였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68세와 66세, 인생의 황혼에서 만난 두 사람은 그렇게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늦었지만, 아니 어쩌면 지금이 딱 맞는 시기였는지도 모릅니다. 퇴원 후 미숙은 일주일간 쉬었습니다. 민호는 매일 그녀의 텃밭을 돌봤습니다. 그녀의 가지에도 토마토에도 정성껏 물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텃밭은 이제 하나처럼 보였습니다. 9월이 왔습니다. 민호의 딸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누구 만나세요?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왜?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가 여자분이랑 맨날 같이 다닌대요. 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경계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숙 씨라고 텃밭에서 만났어. 좋은 분이야. 딸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아버지, 나이가 몇인데 그러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 안 하세요? 그 말에 민호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내 인생이야. 당신은 1년에 한두 번 오면서 무슨 권리로 참견이야? 딸은 섭섭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아버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혹시 재산 노리는 사람이면 어쩌려고요?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이 떠난 후 민호는 텃밭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미숙이 궁금했지만 자식 때문에 만나기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미숙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남자 만난다며? 동네에서 소문났어. 미숙은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은 분 만났어. 아들은 반대했습니다. 엄마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창피하게. 미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외로워. 나도 누군가 필요해. 그게 이상한 거니? 나이 들면 사랑하면 안 돼? 아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일주일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움은 더 커졌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민호가 먼저 텃밭에 나왔습니다. 미숙의 텃밭에는 잡초가 자라 있었습니다. 그녀도 안 나온 지 오래인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텃밭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뽑고 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내 텃밭을 손대세요? 민호가 돌아봤습니다. 미숙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민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미숙도 고백했습니다. 저도요. 매일 나오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민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나이에 뭐가 두려워요. 이제 우리 인생 살아요.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미숙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다음 날 민호는 딸을 불렀습니다. 미숙 씨를 소개했습니다. 딸은 어색했지만 미숙의 따뜻한 미소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미숙의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거부감이 있었지만 민호의 진실한 모습을 보며 인정하게 됐습니다. 10월의 어느 날 텃밭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민호와 미숙의 관계를 축하하는 작은 파티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텃밭은 하얗게 눈으로 덮였습니다. 민호와 미숙은 함께 텃밭을 정리했습니다. 내년 봄을 위해. 민호가 물었습니다. 내년엔 뭐 심을래요? 미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거 심어요. 민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심어요. 당신 것, 내 것 구분 없이. 두 사람은 빈 텃밭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봄이 보였습니다. 함께 가꿀 새싹들이 보였습니다. 민호의 집과 미숙의 집 사이 거리는 20분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매일 만났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드라마를 봤습니다. 혼자일 때는 길었던 하루가 이제는 모자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같이 살까요? 민호는 잠시 놀랐지만 곧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봄이 오기 전 두 사람은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베란다가 넓은 집이었습니다. 거기서 화분에 상추도 키우고 방울토마토도 키우기로 했습니다. 68세와 66세, 그들의 새로운 봄이 시작됐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던가요? 그들은 증명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행복에는 때가 따로 없다는 것을. 텃밭에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집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함께